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요 유형인데, 요 유형은 좀 중요해요. 내신에서 어렵게 나온다라면 반드시 나온다 수준의 중요한 유형이다. 수학의 원리 107페이지도 있고 센에도 있는데, 센을 보면 82페이지 유형 17번 제목이 삼각함수의 극한의 도형의 활용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삼각함수의 극한인데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이해부터 해본다라면 삼각함수건, 삼각비건 그 뿌리는 각각 삼각 B는 직각삼각형, 그리고 삼각함수는 단위원으로 뿌리가 도형이죠. 그래서 이 도형에서 극한을 생각하는 유형이 당연히 등장을 하고, 수학의 원리든 개념서든 문제집이든 센 다 있다. 센에서는 이 유형을 집중 공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문제 524번과 527번을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524번은 상대적으로 쉽죠. 풀어보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쉽다. 524번에서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 보는 순간 뭘 생각해? 이를 보면 반지름이 1이면 삼각함수의 정의, 이걸 떠올려라. 큰탑은 이제 이걸 강조했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단위원, 즉 좌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x축, 이걸 y축이라고 놓는다. 그랬을 때 얘의 좌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그랬을 때 이 넓이, 이에 대한 관련된 극한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 쌍열의 넓이는 뭐? 삼위일체에서 90도 수직 곱셈. 그래서 얘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1에서 요걸 뺀 거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보이지? 왜 x 세제곱이냐? 각각 노나먹기 뭐 이렇게 해서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답이 4분의 1인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쉽게 보인다. 그렇지? 참고로 이것과 관련된 거, 뭐 이건 너무 기본적인 도형이라 수학의 원리 112페이지 피세요. 수학의 원리 112페이지를 피면 피라는 이유를 알겠지. 17번을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하고 등장했고, 얘는 노골적으로 좌표를 주어졌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다 이랬을 때 4저번 넓이 대신에 4저번의 반지름을 이제 제시했어요. 분모를 보면 제곱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관련된 내용으로 참고. 이제 뭘로 바뀌느냐? 수학의 원리 112페이지 17번. 풀라고 하면 풀 수 있느냐? 풀 수 있죠? 당연히 풀 수 있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지.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잖아. 씨발, 파란 거는 풀 수 있고 노란 건 못 풀어. 이건 지능인가 USB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지. 내심이 나왔어요. 뭘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내심. 얘기해 보세요. 내심은 정의와 성질 플러스 넓이. 정의가 뭐죠? 내심의 정의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요 원의 중심은 요각의 이등분선, 요각의 이등분선, 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성질은 내심으로부터 세 변까지 거리는 같다. 그 다음에 넓이는 뭐죠? 넓이는 알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이다. 그럼 이게 등장을 했을 때 뭘 생각해야 돼? 이걸 이용할까? 이걸 이용할까? 이걸 이용할까인데 문제의 구조에서 정의라고 하면 이 각의 이등분선을 생각하는 게 수월할까? 그 다음에 세 변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는 게 수월할까? 아니면 넓이, 세 변의 길이를 아는 게 수월할까? 그럼 누가 봐도 이거죠. 왜 이건가? 이 90도가 뭘 말하니? 이 90도가 이거를 말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아니까 요 변의 길이는, 이 변의 길이는 뭐? 알아서 하세요. 이 변의 길이 못 구하지? 정신병자만 못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참고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참고로 방금 말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 코사인 법칙을 쓴다. 두 개의 관계는 뭐죠? 코사인 법칙을 유도할 때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이걸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되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524번은 넓이. 그리고 요걸 이제 넓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요걸로 갈아타기를 요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뭐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너한테 원하는 게 뭘까? 쳐졸라는 걸까?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건 이거지. 삼각함수의 극한, 이 문제에서 여기서 삼각함수의 극한은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유형에서는 결국 뭐 이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라면 이런 유형은 이제 나가리, 바이짜이젠, 사요나라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 요구된다. 이걸 보면 수능 시험 범위에서 선택 과목 기하를 제외한다라면 이 도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간이 등장을 하는데 어디 등장을 하느냐면 수학 1, 즉 대수 과목에서 삼각함수 단원 중에 기하편, 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오케이? 거기랑 또 다른 곳이 어디냐 하면 뭐 다른 곳에서도 간접적으로 사용되어 수는 있지만 미적분, 즉 미적분 2에서 수열의 극한에서 그 프랙탈 도형, 그리고 초월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요 유형에서 도형에 대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끝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요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면 이제 좀 힘들어진다. 그걸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는 이제 난이도 상위 대분들로 실제로 풀어보려고 하면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요거랑은 또 무슨 관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오케이, 바리?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는 527번을 푸는데 524번과 난이도 차이가 느껴지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524번은 난이도 중, 그리고 527번은 난이도 상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527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527번에서 너한테 요구하는 건
결국 선분 AQ의 길이를 극한으로 표현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극한에 대한 변수로. 그럼 일단 여기서 또 차이는 524번은 세타라고 하는 놈을 제시를 해줘. 극한 리미트에 대한 변수가 세타인데 세타는 이것이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한 반면 527번은 상황만 제시하고 세타와 같은 변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건 이 반원인데 지름의 길이가 6이고 요 각과 요 각이 같다. 그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세타를 표현을 해야지. 여기 있는 것처럼 세타. 그러면 세타가 뭐냐? 당연히 이것과 관련해서 해야죠. 이것과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원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므로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그래서 여기가 세타다. 그리고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론은 반원 조건이다. 반원 조건이란 선생이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제시한 이론의 틀이다. 그래서 요 반원 조건은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죠. 첫 번째가 요 놈이다. 그래서 여기가 90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소자 삼각형을 생각한다. 세 번째가 요거다.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2세타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제시하면서 선생님이 언급했던 게 특히 이 원주각과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중심각은 관계는 이과에서 많이 쓴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미적분, 즉 미적분 2 이과 선택자들의 과목이란 말이야. 자랑스러운 이과. 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요 길인데 요 길이 중에 이게 3이므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를 설정을 했다.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놓는다. 설정을 했다면 이제 이 구조 안에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고 이랬을 때 또 떠오르는 이론은 각의 이등분선. 이 성질이지, 성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 그러고 보면 여기가 3이다. 그리고 얘를 하라라는 말은 이제 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구조가 맞아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사는 어디로 넘어가? 여기랑 이런 이제 과정 거쳐 생각해보면 여기랑 여기의 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고 여기는 표현이 쉽다 이거죠. 뭐가 쉬우냐면 코사인 세타에 6을 곱하면 요 길이가 나온다. 근데 문제는 요 놈이죠. 요 놈. 이 놈은 세타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답답해진다라는 거지. 답답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반원 조건의 구조에서 보면 요 구조 또는 요 구조
또는 요 구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 어떤 구조와도 호환이 좀 많이 힘들다. 포인트는 이거지. 호환이 힘들다. 호환. 그래서 이제 서로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게 힘들다. 이게 이제 난이도 상인 이유 같죠. 뭐냐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얘들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수직. 이게 이제 다 이게 모두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야. 중학교 기하거든. 중학교 기하는 그 뿌리가 유클리드 기하 원론이고 거기서 보조선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위치 관계, 중학 기하의 위치 관계는 기본적으로 평행과 수직이야. 지금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수업을 듣고 있어야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삼각함수의 극한 얘기가 아니라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이 유형이 있으므로 도형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요런 사고는 프리만 제시하는 일반적인 수업 방식과 달리 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생각함으로 좀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기하는 유클리드 기하 원론에 보면 보조선 5종류 중에 도형 자체가 1, 2, 3번인데 1번은 선분, 2번은 반직선, 3번은 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4번과 5번은 도형이 아니라 위치관계지. 그 위치관계 4번이 수직, 5번이 평행인데 이 수직과 평행 구조라거든.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에 엇나가 있죠. 호환이 힘들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복잡한 구조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여기서 생각을 한다라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건데 이거는 쉽죠. 그런데 또 여기가 문제야.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보면 또 할 수는 있어요. 뭐 이게 2세타고 이게 세타죠. 그러면 이게 뭐야? 3세타예요. 이 각이 나왔죠. 3세타. 각이 나오고 이 길이를 아니까 그러면 이 각과 이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삼각비가 뭐지? 탄젠트거든. 그래서 요것분의 요게 탄젠트 3세타다. 이거지. 즉 정신 차리고 이년아, 여기를 x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탄젠트 3세타는 x분의 얘는 어떻게 되죠? 3 사인 2세타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x는 탄젠트 3세타분의 3 사인 2세타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요 길이는 3 빼기 요 길이 빼기 아니다. 이렇게 하면 3 빼기 요거는 뭐냐면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되니 하면은 이게 코사인 3 코사인 2세타. 그래서 3 코사인 2세타 빼기 x가 탄젠트 3세타 분의 3 사인 2세타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요 놈을 생각해야 될 줄 알았는데 요 놈이 연관이 안 돼 있네. 잠깐만,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나? 지금 이게 구해졌어요? 잠시
30 신기하게 지금 구해졌네. 그러면 이거 극한을 채워보자. 세타가 0으로 가겠죠. 리미트 이 앞에다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 그리고 괄호를 하면 0으로 가니까 3이지. 0으로 가면 0, 무한소굴이 무한소굴인데 이거는 알다시피 3분의 2니까 이거 쉽네. 3 빼기 3분의 3 곱하기 2 이렇게 되네. 그래서 1이네. 그러면 답이 4인가? 나왔네. 뭐 씨발 하다 보니까 나와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잠깐 뭐 답이 나온 건 둘째치고 나는 뭐 답에 연연하지 않죠. 그 답은 어차피 맨날 틀리니까. 그러면 뭐냐면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은 뭐 사용이 되는 거요?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 사용이 안 됐잖아.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은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뭐가 사용되냐면 이 세타가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 3세타 요 3세타라고 하는 거 그게 사용이 된 거죠. 이게 세타고 이게 세타이기 때문에 요 세타와 요 세타가 같고 그래서 여기가 2세타가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것도 세타다. 그래서 여기가 다시 3세타가 된다. 여기에 사용이 된 거죠. 나는 이제 발상은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요게 이제 필요하잖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알겠지? 그래서 요 삼각형을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것 때문에 뭘 하다 보니까 잠깐만 이게 목적이라면 이거 굳이 거칠 필요 없이 여기서 이게 가능하겠는데 해서 지금 간 거거든. 같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풀리긴 했어요. 문제는 여기에 비해서 꽤나 복잡하죠. 그리고 복잡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 이거. 그런데 선생님은 계속 이 논리가 뭐냐면 수직 조건 안에 선생님 수직 조건 기억나나? 거기 안에 삼각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계속 수직으로 쪼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수직으로 쪼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거거든. 이런 게 어렵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란 말이지.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다. 그래서 프리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제 세타다, 이걸 세타다라고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기도 세타다. 그리고 여기가 2세타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뭘 했지? 이거 삼각형에 설정을 했죠. 여기서도 이거 정말 중요한 건 쪼갠다. 그래서 뭘로 쪼개? 삼각형을 생각한다. 어떤 삼각형에서 생각할 것인가? 이거지. 왜냐하면 이게 이 길이에 대한 극한을 구하려는데 이 길이가 3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요각과 요각.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삼각형에서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되냐면 요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3이면 이 각과 이 각이 왜 같아? 여기가 3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구조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면 이거거든. 그럼 다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긴 해. 그렇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런데 사인 법칙을 쓴다라면 이거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알잖아? 파이 빼기 3세타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세타분의 별표, 즉 x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3이다. 그래서 따라서 별표, 즉 x는 넘어가면 사인 3세타 분의 3 사인 세타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의 극한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별표는 얼마야? 3분의 3 곱하기 1이다. 그래서 1이다. 다 나온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 이게 훨씬 쉽다. 이쪽 사고보다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네. 너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풀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 그런데 너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렸는데 복잡하다 이거지. 그게 바로 이거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거다라는 거지. 중학교 논증 기하로 가려면 전부 다 평행과 수직으로만 가야 하는데,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더 이상 평행과 수직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가나? 얘는 더 이상 평행과 수직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일반화지. 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특수한 경우라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다. 이게 특수 경우라면. 지금 이거는 매우 깊은 의미의 수업이에요. 뭐가 깊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기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예를 들면은 코사인 법칙이 바로 뭐의 일반적인 경우야?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적인 경우잖아.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깊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적분, 즉 미적분 2에서 이 도형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내 기억에 그게 있었어. 센 급수 단원의 시스템 펴봐. 그게 평가 문제였던 것 같은데 48페이지 276번 문제를 우리가 풀었었는데, 요게 C스텝에 실려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인 거지. 뭐냐면 B스텝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요 구조 안에서, 여기 보세요. B스텝에 있는 건 다 요 구조 안에서 접근이 가능했다라면 이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어? 요 단원, 즉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접근 가능한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C스텝에 실려 있는 거죠. 넌 이해 갔니? 이거를 조금 일목요연하게 본다라면 체계 비교,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까? 기하 체계 비교 3단계인 거야. 중합 기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해석 기하. 해석 기하란 좌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요게 뭐야? 논증 기하야. 요게 논증 기하인데, 그리고 얘는 해석 기하. 드디어 좌표로 도입해서 해석 기하라고 하는 거 뭐죠? 논증 기하적인 놈을 다 뭘로 바꿔? 수식으로 바꿔서 계산으로 처리해 버리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무슨 관계야? 둘 다 논증기, 같은 논증기한데, 얘는 체계가 뭐냐면 특수 경우, 즉 수직과 평행, 수직과 평행 구조라면 얘는 뭐야? 수직과 평행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구조인 거고, 일반적인 것을 보다 수식으로 더 대수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게 해석기하거든. 그러니까 점점점 일반화 정도가
여기에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점점점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갔나? 알겠지? 그래서 프랙탈 도형을 할 때 요거 좌표 도입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기하 체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세 개로 쪼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문제랑 요 문제의 차이는 요쪽 구조냐, 요쪽 체계냐, 이쪽 체계냐의 차이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가 되겠어요. 알겠죠? 정리하세요.